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천억 원이 넘는 부채로 경영난을 호소했던 세종 충남대병원이 전문의 이탈로 결국 응급실 운영을 일부 중단합니다. 당장 모레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응급실 운영이 중단될 전망인데 지역 유일의 응급의료센터인 만큼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응급실 문 앞에 제한진료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이 다음 달부터 매주 목요일 응급실을 폐쇄하기로 한 겁니다. 당장 모레부터 길게는 24시간, 짧게는 14시간가량 응급실 운영이 멈춰섭니다. 세종 충남대병원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일평균 약 80명. 세종의 유일한 지역 응급의료센터인 만큼 시민들 걱정도 큽니다. 당연히 안 좋죠. 응급이라는 거는 밤낮이 없는 건데. 그분들도 사정은 있겠지만 어쨌든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병원 측은 응급실 전체 12명의 전문의 중 1명이 사직을 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진료 제한 조치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문의 7명으로 구성된 소아 전문 응급실의 경우 정상 운영된다고 전했습니다. 빠져나간 전문의 자리에 대체 인력을 구하는 대로 응급실 정상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지난 3월 채용 예정이던 전공의 4명도 임용을 포기한 데다 전국적으로도 응급의학 전문의는 구하기가 어려워 조속한 정상화를 장담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세종시는 소방당국과 함께 응급 환자 발생 시 세종 NK병원 혹은 대전으로 이송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대전을 비롯한 다른 곳도 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앞서 천안의 순천향대병원도 전공의 이탈과 전문의 사직으로 응급실이 멈춰선 바 있고 대전의 일부 대학병원도 탁과 전문의가 응급실에 투입되는 등 지역 응급의료 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응급의학 관계자들은 지자체도 응급실 기능 유지를 위해 비용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역 단위에서도 이것은 해당 병원의 문제다. 그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지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사회 안전망이거든요. 대부분의 응급실이 1명의 전문의만 빠져나가도 운영이 중단되는 구조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12살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20대 남성 2명이 각각 찾아와 성폭행했다는 TJB의 단독 보도와 관련해 대전지방경찰청이 1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다른 1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새벽 1시 50분쯤 성폭행을 저지른 20대 A씨의 혐의가 입증돼 어제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으며 오전 11시 반쯤 찾아온 20대 B씨도 소환 조사로 수사를 이어가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또 신상 유포 등 협박 메시지에서도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보복 연락을 하면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다면서 사안을 신중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극한 호우와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부가 청양군 지천을 다목적 댐 건설 후보지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실제 건설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칠갑산 자락에서 시작해 청양읍과 남양면, 대치면을 지나 금강으로 흐르는 청양 지천. 환경부가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댐 후보지에 청양군 지천을 지정했습니다. 최근의 급속한 기후변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천댐 조성으로 하루 약 38만 명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수 있고 수원이 부족한 충남 서부에 물을 공급해 고질적인 가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부는 지천에 저수량 5,900만 톤 규모의 다목적 댐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청양 지역 일부 주민들은 부족한 물 공급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가뭄이 2년, 3년 계속 지속이 되면 보령댐도 지금 고갈이 되고 대청댐에서 지금 펌핑해서 먹여야 되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다수 지역민들은 댐 건설 반대위원회를 구성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양은 산골이 깊은 만큼 댐이 건설되면 안개가 심해져 일조량이 줄고 습도가 높아지며 농업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데다 호흡기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또 규제를 최소화한다 해도 식수용 댐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군청 소재지인 상류 지역이 각종 규제로 묶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가뜩이나 청양에 지금 인구가 줄고 있어서 어려운데 이런 오폐수 규제라든가 또 축산이라든가 공장 같은 것들이 규제가 있으면 청양 지역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청양군은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지역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할 계획이지만 지천댐 건설 계획이 30여 년째 계획과 무산이 반복되고 있어 실제 건설까진 난항이 예상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충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상견례도 할 겸 내년도 예산 협의에 나선 건데 김태흠 충남지사는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공약 사업부터 실천하라며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세범 기자입니다. 국회를 찾은 김태흠 충남지사는 사상 처음 충남이 올해 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게 된 건 모두 지역 국회의원 덕분이라며 몸을 낮췄습니다. 이어 내년은 굵직한 사업이 더 많아 11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다시 한번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또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목표액을 11조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올해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충남의 내년 주요 신규 사업은 국가첨단 전략사업 특화단지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구축,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등 미래형 프로젝트를 비롯해 충남대 내포 캠퍼스 건립과 충남형 수산식품 수출 클러스터 등 지역 현안 사업 10여 개입니다. 22대 국회는 11석인 충남의 의석 분포가 민주당 8석, 국민의힘 3석으로 야당이 우위를 점했는데 야당에선 상견례 자리가 너무 늦었다는 따끔한 지적부터 쏟아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서 이렇게 늦게 처음 상견례를 하는 경우가 없어서 저는 그것이 지사님의 협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하게 됩니다. 이어 공공기관의 충남 지역 이전과 아산 경찰병원의 지지부진한 사업 진척에 대한 질타와 함께 대통령 공약인 천안 의치학연구원 설립과 서산 가로림만 국가정원 조성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줄줄이 오리무중이라며 여당 소속인 김 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간 제대로 지켜진 공약이 하나도 없으니 윤석열 정부가 충남을 홀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법안 발의와 서해안 관광벨트 육성 등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에 나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지사는 따끔한 지적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자주 만나 여야를 떠나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협치하자고 답변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최근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지역대학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와 통장 대여, 마약 운반 등 외국인 범죄 기소 건수는 지난 2021년 13,753건에서 지난해 16,042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대전지검과 유관기관들은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을 대상으로 범죄 연루 예방과 준법 교육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논산시 연무읍 일원에서 추진되는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LH 대전 충남 지역본부는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주민 설명회에서 보상 착수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1년 4개월 이른 내년 4월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